이제 코로나 시대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물론 코로나 시대가 끝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 한 번 정도 걸렸고 혹은 두 번 걸린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서 코로나 안 걸려본 사람이 이제 오히려 적은데, 근데 코로나 이후로 그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후유증이라는 게 반드시 폐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호흡기 계통이 안 좋았던 사람들은 폐로 올 수 있지만, 원래 소화가 안 좋았던 사람들은 소화불량이나 식욕 저하로 올 수가 있고요. 대장이 안 좋았던 사람들은 이 설사나 혹은 대장의 무력, 그런 증상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이후로 발생한 불면증과 소화불량, 설사,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치료한 증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59세 여성이셨고요. 불면과 소화불량과 설사가 코로나 이후에 아주 크게 발생한 케이스입니다. 150 초반의 작은 키고요. 40kg대 마른 체중이고 좀 수척한 그런 여성이셨습니다. 성향도 좀 음적이고 체형도 좀 마르고 덩치 자체가 좀 작으신 그런 분이셨고요. 눈빛에서 약간의 걱정, 긴장, 그리고 예민, 불안한 그런 느낌이 읽혔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급격한 체력 저하로 인해 가지고 체질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증상으로 좀 발현돼 가지고 나타난 그런 환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 증상은 인면장애형 불면인데요. 평소에 잠드는데 2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고, 신경 쓰거나 뭔가 걱정이 있거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잠드는데 2시간 혹은 3시간까지도 걸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화불량이셨습니다. 원래 소화가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었는데요. 이 코로나 이후에 소화불량이 훨씬 심해지고, 식사를 조금만 많이 해도 이 명치 부위에 소화불량이 굉장히 심하게 느껴지면서 식욕의 부진도 굉장히 심한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 주 증상으로는 설사였습니다. 변이 많이 무르고, 찬 음식을 먹으면 더 설사한다. 그리고 유산균을 먹으면 더 설사하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그런 상태셨고요. 그리고 이분은 추가적으로 갱년기 때 열이 오르는 상충감이 굉장히 심한 분이셨습니다. 2-3주 전에 코로나 확진이 되고, 그 다음에 체중이 확 줄고 식욕이 엄청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변을 보면 소변도 자주 보고 잔뇨감도 좀 있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추위도 훨씬 더 많이 타게 되시고, 그리고 이 아랫배가 굉장히 차가우셔서 핫팩 같은 거를 잘 대고 있는다. 그래서 그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은 코로나의 증상 자체는 뭐 걸리셨을 때 인후통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기침이라든지 이런 증상으로 오지만, 기본적으로 비위계통의 힘이 약하신 분들은 이 비위의 기운이 떨어져서 식욕이 떨어지고, 그리고 소화력이 굉장히 감소를 하면서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하나로 이어져 있는 소화기관 자체에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래 대장의 힘이 안 좋으신 분들은 설사가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불안하고 약간의 예민한 그런 긴장하는 성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컨디션이 떨어지니까 잠도 훨씬 더 못 주무시는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잠을 못 잘 때는 이런 음인들의 불면에서는 복령이라고 하는 약재를 사용을 하고요. 이분은 식욕이 확실히 떨어지고 과식 시에 명치의 소화불량이 심했기 때문에 인삼도 반드시 써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복이 굉장히 차갑고 찬 음식을 드셨을 때 설사를 심하게 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생강을 말려서 말릴 건자를 쓴 건강이라고 하는 약재를 써야 합니다. 생강은 주로 몸의 상부에 작용을 하고요. 건강은 이 아랫배와 하복 쪽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설사에 약을 사용할 때는 생강이 아니라 꼭 건강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복령, 인삼, 건강이 주 약재가 되는 처방을 사용을 했고요. 2022년 11월 21일에 첫 번째 처방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방을 하고 열흘 후에 12월 1일에 먼저 문진을 해봤더니 먼저 일단 잠을 잘 자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2주 후에 12월 19일에 문진을 해봤더니 잠을 잘 자고 식욕이랑 소화가 굉장히 많이 돌아오고, 그리고 변도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다. 예전처럼 쫙 흘러버리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체질에 잘 맞는 적방이 들어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같은 처방으로 25일을 처방을 했고요.
그래서 같은 처방으로 드시고 그 이후에도 호전이 계속 이어졌던 케이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체질적 소인을 타고나거든요. 누구는 폐가 안 좋고 누구는 소화기관이 안 좋고 또 어떤 사람은 신장이 안 좋아서 이 비뇨생식기 계통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간이 안 좋고요. 이렇게 누구나 부족한 체질적 소인을 타고나는데 건강하거나 어릴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연세가 드시게 되면서 몸의 기본적인 기운이 떨어지게 되면 그런 체질적으로 부족한 소인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후유증은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의 그 증상적인 영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신체가 코로나랑 싸우느라 이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신체가 허약해지는 것이 요점입니다. 그렇게 허약해지게 되면 코로나 검사를 했을 때 음성 판정이 나왔음에도 무기력이라든지 불면증, 소화불량, 그리고 식욕부진, 설사 혹은 변비와 같은 그런 체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나 건강할 때는 보이지 않던 그런 증상들이 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환자의 어떤 부분이 약해졌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둬야 합니다. 그래서 위에 그런 치료 케이스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걱정이 많으시고 그리고 코로나 감염 이후에 기력이 급격하게 쇠해서 수면과 소화 그리고 배변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치료를 해서 완치가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었다고 해서 반드시 폐 쪽으로 약을 쓸 필요는 없고요. 체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쪽으로 약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만약에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먼저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체질적으로 맞는 약을 드시거나 아니면은 경옥고라든지 공진단과 같이 조금 몸을 보호해줄 수 있고 면역력을 증강시켜줄 수 있는 그런 처방을 위주로 드셔주시면 되고요. 코로나에 이미 감염되었던 분들도 재차 감염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혹은 일반적인 감기나 일반적인 체력 저하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병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이 가장 중요합니다.